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그 미디어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일상화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각종 그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거기서 출발해서 그 기기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뭐 정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 그 디지털뿐만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도 포함을 하는 그 미디어의 범위가 좀 넓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약간 초점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미디어가 전부 이제 디지털로 넘어왔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겹치게 돼서 지금은 거의 혼용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확실히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린이들의 미디어를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이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원격 교육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시간이나 미디어를 못 쓰게, 기기를 못 쓰게 하는 걸로 관리했던 게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걱정을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시게 된 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게 어찌 보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쓸 수 있는 그 허락되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고 놀이로 미디어를 쓰다가 공부로 미디어를 쓰는 게 섞여 들어오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재미가 반감되기도 하고 판단이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환경에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어린이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부모님들, 보호자분들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에게 미디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전에는 이제 미디어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깊이 알고 뭔가 좀 사회화를 경험하기도 하는 또래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기존에는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생활을 매개해주는 공간이 된 의미가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유아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했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처음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책 주면서 네가 읽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앉아서 같이 읽어주시면서 이런 건 이런 거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미디어도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쓰는 것이 건강하게 쓰는 것이고 옳게 쓰는 것인지를 같이 지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할 거고요. 자기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여러 정보 같은 것들을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미디어에서 주는 정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만 얻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아이가 이게 사이버 불링이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딱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미디어를 쓰는 게 잘 쓰는 것이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고 약간 이렇게 그 출발하는 발판을 깔아주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나이대별로 좀 다를 거고 성향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거를 다 나누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보라고, 나 이런 거 한다고 되게 자유롭게 말을 잘해주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나이가 조금 더 들거나 좀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면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왜 나 친구들이랑 노는 건데 왜 자꾸 물어보냐, 귀찮다,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말을 거실 때는 평가나 가치 판단을 내리시기보다 정말 호기심,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가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쭉 한번 아이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활동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뭐 계획표나 일정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핸드폰을 주로 쓰지? 내가 언제쯤 그리고 왜 게임을 하지? 나는 유튜브를 언제 많이 보고 왜 보고 뭘 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면은 아이가 뭘 경험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식의 지도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아이가 이제 자기 사생활이 생기고 자기 영역이 생기기 전에 좀 어렸을 때 해주는 게 좋고요. 아이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아서 되게 독립적인 아이거나 사생활이 딱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줄래?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연구를 할 때도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너 이 게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나한테 좀 보여주거나 좀 가르쳐 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는 좀 친절한 편이어서 알려줘요. 처음엔 좀 귀찮아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쭉 이끌어 가시는 한편에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의 미디어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이한테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난 왜 쓰지? 난 뭘 보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지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서 교육을 하거나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해보면 미디어라는 영역 자체가 계속 새로운 게 생기고 또 아이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 좀 겁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가르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선생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훨씬 잘 아는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배우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어른의 경험으로 이건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개는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쓰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나 보호자나 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쓰지 말라는 거를 쓴 거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더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하고 넘어갔을 때 문제가 점점점 커지는 게 그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이거든요.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걸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러지?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이 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와닿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경험하는 바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해결책들을 서로 찾아내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아이들이 지내게 되는 미디어 환경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주인공들이거든요. 미디어 환경을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되게 주도적인 시민, 디지털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자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의 미디어가 너무 산업들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SNS는 다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거기서 우리 정보를,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는데 그게 또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힘이 좀 구동이 되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을 좀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크게 그 사회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해서요. 그런 미디어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큰
시각을 갖추는 사람들로 키워주는 그런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